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최강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A골드 김병진 매니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MA골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제가 최강 이슈, 최강 종목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좀 잘 살펴보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최신 트렌드를 좀 소개해 드리고 근래에 주가가 강했던 종목들도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와 로봇을 추격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밸류 프로그램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 저 PBR 좀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잖아요. 네. 담아야 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을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반도체, 로봇, 저 PBR 아니면 다른 업종. 항상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투자 전략을 제대로 짜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로봇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 최강 종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최강 종목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되고요. 야구공을 9개 모으면 목표를 9번 달성하면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0% 이상 수익을 낸 기업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다 채웠습니다. 벌써 5번째 판을 다 채웠고요.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잠시 후에 고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기업 리뷰를 할 건데요. 먼저 가운데 있는 가온칩스입니다. 어제 20% 수익대로 저희가 리뷰를 드렸는데 현재 4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가온칩스, 삼성의 뒷배가 있다, 파트너다라는 모멘텀이 또 있는데 네. 신규진 가능할까요? 이 종목은 오늘은 주가가 살짝 눌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요? 전일 미국 시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 밀린다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디자인하우스 파트너, 특히나 삼성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는 전 세계 9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TSMC도 8개 기업밖에 없지만 그 9개 중에 하나인 기업이에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설계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분할 매도하시면서 익절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애플의 비전 프로의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네. 현재 13.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 강력하게 그래요? 이야기 드려보고 이 공간 컴퓨팅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네. 몇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기업 코리아 서킷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어제 어떤 모멘텀으로 올랐나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판 쪽 기업이긴 하거든요. 반도체 기판 쪽인데 SK 하이닉스가 이 DDR5, LPDDR5를 적층을 하는 기술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이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늘린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바닥권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벤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네, 최강 종목 응원 댓글 이벤트인데요. 매일경제TV 유튜브 댓글이나 문자샵 2034로 응원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강 이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슈에서는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젠슨왕 CEO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다. 생물학을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가 미래인 건지 한국의 대기업들도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슈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젠슨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엔비디아의 CEO님이 생물학을 연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세계정보 관련된 대담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는 바이오를 연구할 거다. 이런 그래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 생물학 쪽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엔비디아의 CEO는 이 세계 GPU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왜 바이오를 외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다음 이제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보면 AI 신약 개발은요,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까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나도 신약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왜 이 기업들이 투자에 바이오에 또 투자를 하냐면 바이오가 반도체랑 만나면 궁합이 너무 좋고 반도체랑 바이오가 또 만나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뭐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뭐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으로 올리면 더 이상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생물학인 부분도 있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바이오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쉽게 말해서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이 물질로 따지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머리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뼈 그리고 뭐 장기, 심장 이런 것도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의 구조를 컴퓨팅으로 구조화해서 이것들이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부분이고 사실 인간 몸에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2억 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컴퓨팅 파워가 받쳐주면 충분히 될 만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네. 당시에 이 AI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1개월 만에 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컴퓨팅 파워를 AI 반도체를 최대 한도까지 올라오면 결국에는 바이오로 간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구글이나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도 나 AI 신약 개발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위주 보면 이 엔비디아의 바이오 니모인데요. 일단 뭐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 이 정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내용을 보니까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부분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오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그 빅파마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들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서 컴퓨팅이 들어가면 신약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약 개발 기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단백질 구조 어차피 우리 몸은 물질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구조를 분석해서 비효율을 제거하면 기간도 단축시키고 비용도 단축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국내 기업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제가 네.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요. 뭐 특히나 뭐 파라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뭐 케미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약품이나 동아ST,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신약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탐구해 볼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런 그런 학문 분야들은 네. 아직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AI가 접목이 된다면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신약 개발 관련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 저희 이 폴더블 폰에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얼마 전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개발한다고 밝혔거든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긴 하던데 그런데 삼성이 이번엔 2번 접는 폰을 만든다고 해요. 삼성이 선두주자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앞으로 좀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앵커님이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아이폰을 쓰고 얼마 계신데 전에 바꿨어요. 네, 이게 만약에 애플은 가로로 접히는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제품을 준비 중이거든요. 아, 그게 그래요? 나오면 어떻게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두 네. 번째 나온 모델을 두 선호하기 번째. 때문에 비전 프로도 2부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관련된 네.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은 폴더블 폰 최강자라고 알려져 있죠. 저도 네. 삼성의 폴더블 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능들이 좋은지 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다양한 기능을, 다양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데 두 번 접히는 폴더블 폰 시제품 관련돼서 개발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거든요. 네. 이미 뭐 CES 2023 때부터 관련된 시제품을 내놨고 네.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출시를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매일경제신문에 이제 실렸는데 네. 중국 화웨이가 올해 2분기 정도 되면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은 최강자 삼성전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없죠. 그래서 적어도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는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제 보도 기사가 나왔고요. 네. 이렇게 두 번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보면 지금은 화면이 3개만 보이실 수 있겠지만 네. 각각 화면을 2개씩 쓴다고 하면은 총 6개의 창을 열 수가 있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화면까지 열 수 있으면 거의 뭐 너튜브를 보면서 뭐 뉴스 기사를 확인하고 메모를 적고 메신저를 하고 SNS도 하고 사실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멀티태스킹 기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접게 되면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이지만 펼치면 거의 태블릿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태블릿 기능까지 같이 겸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그리고 이번에 느낀 점은 갤럭시 S24에 네. 더해서 네. 이를 갈았다. 이번에는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내가 일을 저질러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PC화 돼가는 것 같아요. 모든 기기들이 비전 프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런 핸드폰도 그렇고 네. 다들 여러 창을 띄워놓고 그렇게 한 번에 작업하는 게 네. 이제 미래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써보시면 정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이 또 롤러블 폰도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롤러블 폰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네.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가 없던 건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쭉 내려오는 롤러블 하면서 건가요? 나왔던 거거든요. 삼성이 이번 CES 2024에서 롤러블 폰, 그러니까 이 폼팩터가 작아졌다가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적용해서 CES 2024에서 공개했거든요. 앞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이 넓어지는 기능들, 이런 디스플레이들을 충분히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솔직히 요즘에 네. 이제 좀 조용했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가 많으니까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롤러블 폰이나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이 나온다면 네. 거기에 AI까지 들어가면 야 이건 두 번 놀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종목들 빨간색 체크해뒀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 쪽에서는 폴더블 폰이 대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최강 종목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크래프톤입니다. 어제도 강세를 보였어요. 네, 어제 게임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어요. 제가 어제 디즈니가 에픽 게임즈에 투자했다는 소식을 맞아요. 전해드렸잖아요. 그 소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눌려 있었고 그런 에픽 게임즈의 얼리얼 엔진 이런 것들이 중소형 게임사에서나 일반 게임사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얼리얼 엔진 5를 지금 탑재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탑재가 된다면 지금 핵심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라는 이 게임 자체가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라서 지금의 수익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유저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크래프톤 단단하고 든든한 시가총액 큰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으로 10% 도전해 보고요. 매수 가격은 시초가, 목표 가격은 25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5만 5천 원 잡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유지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크래프톤 편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래프톤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밖에 최강 종목들
정보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4시 너튜브에 엠베이고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더 많은 최강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녹색밴드에서도 제가 많은 정보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